또용주TV의 또용주입니다. 스페인이 유로 2024 결승전에서 잉글랜드를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12년 이후 12년 만의 우승이고요. 통산 4번째 우승입니다. 1964년, 2008년, 2012년, 그리고 2024년 우승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독일을 따돌리면서 단독으로 유로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스페인은 지금 이 순간 전성기라고 해야 되겠죠. 유럽 챔피언이 됐으니까요. 유로에서 7전 전승을 거두면서 말 그대로 승승장구하면서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스페인은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도 결과적인 측면에서도 워낙에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반면에 잉글랜드는 아쉬워요. 아쉽습니다. 잉글랜드는 또다시 결승전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유로에서 잉글랜드의 경기력을 봤을 때 결승에 올라온 것이 놀랍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심을 발휘하면서 중요 순간마다 골을 넣었고 그러면서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결국 결승까지 진출을 했는데 콜파머가 한 골을 넣긴 했지만 해리케인이 부진하면서 결국 1대2로 스페인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잉글랜드는 유로 2개 대회 연속으로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잉글랜드가 언제 유로에서 우승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자, 스페인과 잉글랜드의 결승전, 그리고 스페인 우승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페드리가 독일전에서 부상을 당했는데 끝까지 함께 했죠.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상식에도 걸터 앉아있는 모습이 있는데 페드리 부상 당하지 말자. 부상만 아니면 넌 바르셀로나에서도 스페인에서도 메인이야, 중심이야. 페드리 고생했다, 수고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렛츠고! 유로 2024 결승전에서 스페인과 잉글랜드가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스페인이 4회 우승을 차지하면서 단독으로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하느냐, 잉글랜드가 역사상 처음으로 유로에서 우승하느냐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여기다가 스페인의 니코 윌리엄스와 라민 야말, 이 원더보이들이 결승전에서도 힘을 발휘하느냐, 아니면 잉글랜드가 자랑하는 스트라이커 해리케인이 골을 넣으면서 무관에서 탈출하느냐, 여러모로 관심이 갔던 경기인데 경기 내용은 예상하는 바와 같이 전개가 됐습니다. 스페인은 워낙에 이번 대회에서 짜임새 있는 공격력과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해서 측면의 빠른 공격을 통해서 상대를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결승전에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줬죠. 물론 전반전에 과감한 공격, 날카로운 공격, 위력적인 공격이 나왔지만은 유효 슈팅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서 골문을 열지는 못했지만 잉글랜드의 수비를 괴롭히는 모습이 있었고,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도 수비를 단단히 가져가면서 빠르게 역습을 전개하고자 노력했지만은 해리케인이 고립되면서 공격조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모습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필포든의 유효 슈팅 하나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후반전 분위기는 완전히 바뀝니다. 후반 시작하고 나서 2분 만에 라민 야말이 밀어준 볼을 니코 윌리엄스가 들어가면서 마무리 지었죠. 니코 윌리엄스, 제가 니코 윌리엄스의 장점은 정말 많다, 근데 결정력은 좀 아쉽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로 결승전에서 골을 넣어주면 이거는 결정력이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득점 기회를 만들어준 선수는 누구? 라민 야말입니다. 라민 야말이 스페인의 에이스다운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줬죠. 그 가운데 스페인은 1대0 상황에서 계속해서 경기를 주도해 나갑니다. 반면에 잉글랜드는 수비의 안정감을 높이고자 노력을 했고, 그리고 골이 필요한 순간이 됐기 때문에 61분 해리케인을 빼고 와킨스를 투입하고 그 이후 콜 파머라든가 아이반 토니를 투입하면서 전체적으로 공격을 강화시킵니다. 결국 콜 파머가 73분에 동점골을 넣죠. 환상적인 슈팅으로 동점골을 넣으면서 승부의 추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스페인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오야르사발이 모라타 대신 교체 출전한 다음에 오야르사발이 중앙에서 쿠쿠레라에게 측면으로 볼을 내주고 뒷공간으로 침투하고 쿠쿠레라의 빠르고 정확한 크로스를 원터치로서 마무리 지으면서 결국 이 경기는 스페인의 2대1 승리로 마무리하게 되죠. 경기 내용도 스페인이 앞섰습니다. XG값에서 1.77 대 0.55, 점유율에서 65 대 35, 슈팅 숫자에서 16 대 9, 유효 슈팅에서 6 대 4니까요. 스페인이 승리를 거둔 게 이상하진 않다. 스페인의 경기력이 조별리그 첫 경기부터
결승전까지 굉장히 일관됐다. 그만큼 스페인은 이번 유로 2024에서 가장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준 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스페인은 이번 우승으로 유로 단독 최다 우승을 달성하게 됐죠. 독일과 스페인이 3회 우승으로 같았었는데 이번에 우승하면서 스페인은 4회 우승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스페인이 결승전까지 올라오는 과정을 보면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조별리그 첫 경기 크로아티아전에서 3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했고요. 이탈리아에게 1대0, 알바니아에게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이번 유로에서 조별리그에서 유일하게 3전 전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16강에서 조지아에게 먼저 실점했음에도 불구하고 4골을 몰아넣으면서 파괴력을 보여줬고요. 8강에서도 먼저 실점을 했지만 2대1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4강에서 프랑스, 결승에서 잉글랜드를 제압했는데 8강 독일, 4강 프랑스, 결승 잉글랜드 모두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도장 깨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모드리치의 크로아티아, 토니 크로스의 독일, 음바페의 프랑스, 주드 벨링엄의 잉글랜드 모두 제압하면서 올라왔고요. 그만큼 스페인은 우승할 자격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 경기 또 재미난 경기를 했었고요. 일단 중앙 쪽에서 짜임새를 바탕으로 해서 점유율도 유지하고 측면의 스피드를 바탕으로 해서 공격 스피드도 높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최전방의 모라타가 한 골에 그쳤지만은 폭넓게 움직이면서 득점 기회를 만들어줬고요. 그 가운데 이선에 많은 선수들이 골을 넣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 대회의 최고의 스타는 왼쪽에 니코, 오른쪽에 라민 야말이죠. 이 두 선수가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측면의 강력한 무기를 바탕으로 해서 원투펀치를 바탕으로 해서 상대 수비를 파괴하는 힘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특히 라민 야말이 중앙으로 들어갈 때 대각선으로 넘기는 패스, 그 패스에 대해서 파비안 루이스가 들어오면서 마무리 짓거나 아니면 흐르는 볼에 대해서 파비안 루이스가 중거리 슈팅으로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고, 다니 올모 같은 경우에는 페드리가 부상이지 않을 때에는 주로 교체 출전했지만 페드리가 부상일 때에는 선발 출전하면서 박스 안쪽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다니 올모와 파비안 루이스가 득점을 책임지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양쪽 측면 수비수인 카르바알과 쿠쿠렐라도 공세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카르바알은 주로 뒷공간으로 파고들면서 라민 야말이 중앙으로 들어갔을 때 크게 돌아서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고요. 쿠쿠렐라 같은 경우에는 니코가 폭넓게 벌리면서 볼을 잡았을 때 중앙 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죠. 두 선수 모두 공수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고요. 특히 쿠쿠렐라 같은 경우에는 결승전에 결승골을 도왔잖아요. 오야르사발이 골을 넣을 때 날카로운 크로스를 보여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페인은 전체적인 점유율, 전환 속도, 측면의 파괴력, 미드필더에서의 단단함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어요. 그 가운데 주전과 벤치의 격차도 굉장히 좁았습니다. 사실은 이 경기 전반전에 로드리가 부상을 당해서 후반 시작과 동시에 수비맨디가 나왔거든요. 미드필드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드리가 팀의 중심이고 팀의 엔진 역할을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맨디가 그 자리를 잘 메우는 모습이 있었고요. 언급했다시피 페드리가 워낙에 잘해주고 있을 때 페드리가 부상을 당했는데 다니 올모가 선발로서 너무나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교체 투입된 오야르사발이 결승골을 넣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보면 스페인 대표팀은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굉장히 좁다. 제가 스페인 대표팀 얘기할 때 플랜 A와 플랜 B가 모두 강하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벤치 멤버가 그만큼 힘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대회 스페인은 깔 게 없어. 비판할 게 없어. 물론 일부에서는 르노르망의 수비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 정도면 잘해준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모라타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 골에 그쳤으니까. 하지만 전술적인 움직임은 매우 뛰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라타가 계속해서 선발 출전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스페인은 약점을 찾기 힘든 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승을 차지한 다음에 데라푸엔테 감독 기쁘죠, 즐겁죠, 행복하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다. 왜? 스페인을 다시 유럽 왕좌에 올렸기 때문에 감독으로서는 이보다 행복할 수는 없죠. 유럽 챔피언 팀이 탄생한 멋진 날이다. 바로 유럽 챔피언은 나야 나. 이 얘기죠. 나는 자랑스럽다. 모든 지원에 대해 감사드리며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매일 조금 더 낫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항상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매우 행복하지만 내일 또 대회를 원한다. 우리 선수들은 모두에게 모범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결승전이 끝났지만 데라푸엔테 감독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욕심나죠? 욕심납니다. 지금부터 달려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승전 돌아봤을 때 결승전 MVP는 니코 윌리엄스였어요. 사실 전반전 0대0으로 끝났을 때 스페인 입장에서도 심리적으로 쫓길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후반 시작하자마자 2분 만에 니코 윌리엄스가 선제골을 넣었잖아요. 그러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오는 역할을 했죠. 이번 대회에서 니코 윌리엄스가 2골 1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니코 윌리엄스는 이 공격 포인트 이상의 활약을 해줬죠. 상대 수비를 파괴하는 힘을 보여줬으니까요. 결승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뿐만이 아니라 슈팅 3회, 요슈팅 1회, 그리고 키패스를 무려 3개나 했습니다. 공격의 선봉장이자 선제골의 주인공이 된 거죠. 니코 윌리엄스 욕심난다 욕심나. 바르셀로나가 영입할 수 있을까요? 바이아웃 금액이 5,800만 유로라고 하는데 이미 프리미어리그 팀들도 니코 윌리엄스에 대한 군침을 흘리고 있죠. 그런데 니코 윌리엄스는 바르셀로나를 원한다고 하니까 바르셀로나와 니코 윌리엄스가 또 만날 수 있을지, 아니면 라민 야말과 니코 윌리엄스가 같은 팀에서 뛸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Come on baby! Welcome to Barcelona! 자, 그리고 이번 대회 MVP는 로드리죠. 로드리입니다. 미쳤어. 완전 미쳤어. 잘해도 너무 잘해. 물론 이제 결승전은 부상 때문에 후반전 뛰지를 못했지만, 로드리 진짜 너무 잘하더라고요. 이번 대회에서 6경기에서 1골인데 공격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죠. 로드리는 연결고리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팀의 중심을 너무나 잘 잡아줬고요. 그리고 공격 지원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로드리는 확실히 스페인에서 중심을 잘 잡아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발롱도르 수상을 누가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레알 마드리드 출신이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잖아요. 비니시우스, 주드 벨링엄, 토니 크로스 이런 선수들이 언급이 됐는데, 비니시우스의 브라질이 코파 아메리카 8강에서 탈락했죠. 주드 벨링엄의 잉글랜드가 결국 유로에서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유로에서 스페인을 우승시킨 유로의 MVP 로드리는 어떨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발롱도르 후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 로드리가 발롱도르를 수상한다면 저는 당연하다, 자격이 있다 하고 기립박수를 보낼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얘기할 선수는 라민 야말이죠. 제가 지겹도록 얘기해서 귀에서 피난다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너무 잘해. 이 친구가 유로 기간 동안 16세에서 17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17세의 소년이야. 나 17살 때 뭐 했냐 진짜. 유로 기간 7경기에 출전해서 한 골 4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스트 영 플레이어로 선정이 됐죠. 사실 잉글랜드하고의 결승전에서도 피포드 골키퍼의 선방이 없었다면 라민 야말은 골을 신고했을 겁니다. 슈팅 2개, 요슈팅 2개인데 둘 다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일단은 라민 야말이 결승전에서 도움을 기록하면서 이번 대회 4개의 도움으로 최다 도움을 기록했죠. 골맛도 맞습니다. 그러면서 유로에서 최연소 득점 기록을 새로 썼죠. 저는 바르셀로나에서의 라민 야말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어린 선수가 메이저 대회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 성장해서 돌아와요. 그리고 우승까지 했잖아요. 이 17세의 소년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까요? 기대됩니다. 탄성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선수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무관의 케인, 해리 케인 얘기입니다. 해리 케인이 결승전에서 61분 출전했거든요. 그런데 볼터치 13회밖에 되지 않고요. 슈팅도 하나 했는데 상대 수비 맞고 튕겨져 나왔습니다. 해리 케인이 너무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슈팅 숫자라든가 볼터치 숫자 외에도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스페인의 압박에 완전히 묶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리 케인이 고립됐고 잉글랜드의 공격은 힘을 발휘하지 못했죠. 해리 케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만 섞인 표정으로 경기를 지켜보는 모습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해리 케인 얘기할 때 해리 케인이 뛰는 대회마다 득점왕 한다. 오케이. 그런데 그 골들이 우승으로 연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중요 경기에서, 라이벌전에서 그런 경기에서 골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리 케인의 무관은 해리 케인의 잘못도 있다.
이걸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공격의 중심을 주드 벨링엄으로 확실히 잡지 않을까. 물론 해리케인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유로 2024에 참가를 했긴 했는데 그래도 좀 아쉬웠다. 뭐 3골로 체면 치레는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중요한 경기 결승전에서 침묵했다는 건 너무나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잉글랜드도 마찬가지죠. 역사상 처음으로 유로에서 우승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쳤어요. 유로 2020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잉글랜드가 유로 결승에 진출했고요. 이탈리아에게 결국 패배했죠. 그리고 이번에 결승에 진출하면서 2개 대회 연속으로 결승에 진출했는데 이번에는 스페인에게 패배했단 말이죠. 아쉽죠?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글랜드가 계속해서 성적을 내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벽을 뚫을 수 있는지가 문제예요. 그리고 사우스게이트 감독 입장에서도 확실하게 조직력을 높여놓으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선수 개개인에 의존하는 플레이를 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 점이 잉글랜드의 발목을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스페인이 유로 2024에서 우승했습니다. 7전 전승으로 우승했고요. 통산 4번째 우승했습니다. 이제 스페인의 전성기가 열릴까요? 지켜봐야 되겠죠. 스페인은 메이저 대회 3회 연속으로 우승한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보면 아르헨티나가 코파 아메리카에서 우승하면서 메이저 대회 3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비록 콜롬비아하고 결승전에서 리오넬 메시가 중간에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은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연장전에서 결승골을 넣으면서 아르헨티나가 코파 2021에 이어서 코파 2024도 우승했고요. 중간에 2022 카타르 월드컵도 우승했기 때문에 메이저 대회 3회 우승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꿈을 꾸고 있어요. 자, 제가 무슨 얘기할 줄 알고 계시죠? 라민 야말의 스페인과 리오넬 메시의 아르헨티나가 피날리시마에서 맞대결을 펼치는 모습. 바르셀로나의 전 넘버 10과 앞으로 바르셀로나의 넘버 10이 될 라민 야말. 멋있죠? 네, 기대합니다. 기대됩니다. 자, 코파 아메리카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스페인이 유로 2024에서 우승했다는 이야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축하합니다. 바모스!